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등교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희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희연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말 사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확진자 수 그리고 코로나 증가세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러니까 우선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97명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요. 서울에서 89명이고요. 경기에서 67명, 인천에서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세 자릿수 증가대가 13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이제 추세를 보면 지역 감염자 수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 크게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종교 활동이 꼽힙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최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오전 이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가 3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교회 근처에서만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 교회 명단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제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도 2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관련자도 이제 지금까지 모두 합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지난 신천지 교회 사건 때처럼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대유행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진단 검사가 필요한 교인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또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감염이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콜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요양병원 이렇게 다양한 장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N차 전파의 위험성도 높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무섭도록 빠르게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서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든 이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제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1단계와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맞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가 됐습니다. 예.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1단계와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뭐 집합 모임 행사가 실내 50인, 그리고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되고요. 스포츠 행사는 지금까지 인원을 제한해서 참석하게 했죠. 이제 관람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공공다중 시설 운영도 중단이 되고요. 이제 고위험 시설로 꼽히는 곳들 또한 운영이 중단되고요. 방역 수칙 준수도 강제화됩니다. 이제 네. 뭐 클럽 같은 유흥주점이나 뭐 단란주점 그리고 노래방 이런 곳들이 총 12개 시설 및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해서 방역 수칙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는데요. 또 학생들이 즐겨 찾는 PC방도 이제 고위험 시설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은 우선 어제부터 2주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상황을 좀 보고 다음 단계 여부를 좀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이제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이 2단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확산세가 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단계까지요? 네, 이제 3단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 이상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조치인데요. 지금 이미 이제 100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산 추세를 봐서는 이제 3단계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좀 이 개학을 앞두고 기다리던 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등교가 미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등교가 미뤄지진 않고요. 이제 예. 이 관련 내용도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관련 내용 듣고 가실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합니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하여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아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등교가 미뤄지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등교가 미뤄지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부가 등교 인원을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른 조치고요. 오늘까지 연휴잖아요. 그래서 네. 내일부터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교 인원은 내일부터 2주간인 9월 11일까지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등교가 미뤄지는 게 아니라 등교 인원 수를 제한하는 조치로 지금 발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였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이 비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14개 타시도 학교에 관련해서도 이제 전체 등교 인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저희 뉴스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전면 등교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이나 제주, 전북 이런 지역은 감염 사례자도 적고 또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학력 격차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밀학급을 좀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14개 시도 대부분에서 전면 등교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다시 증가하면서요. 등교 인원 제한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동이 걸린 건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굉장히 적고요. 네. 한 반에 10명 미만인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집과 집 사이에 거리도 상당히 좀 멀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전파 위험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정말 말 그대로 개학을 코앞에 두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우리 지역은 코로나가 심각하지도 않은데 아이들을 좀 안 보냈다가는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이제 비수도권의 교육감들도 아마 이게 다 조치에 따라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19일이죠. 이제 수요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자세한 상황이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학력 격차 부분 우리가 좀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줄어들 듯 하다가 또 늘어나고 줄어들 듯 하다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개인의 위생 수칙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수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정부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상의 예방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방 수칙은 꼼꼼하게 손 씻기 그리고 기침하고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정 본부장이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 간의 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야 전파를 줄이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사실 이제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고 있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좀 긴장을 하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WHO가 지난 15일에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29만 4천 명 하루에 좀 이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뚜렷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과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챙겨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 위생 수칙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